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선도 발전,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556조 원에 육박해 올해 예산보다 8%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또 에너지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투자의 영향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을 줄여줄 사회 안정망도 빠질 수 없습니다. 보건, 복지, 또 고용 분야 예산이 10% 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20% 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R&D 예산도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늘려잡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내년 예산안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또 나랏빛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장덕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탄소 배출 없는 수소차입니다. 내년에 전기차와 함께 11만 6천 대가 보급되는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그린, 디지털 뉴딜 사업에만 16조 원 가까운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편성된 예산까지 감안하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만 2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일자리 예산도 8조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면서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쿠폰과 상품권 사업에 1조 8천억 원, 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19조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는 109조 7천억 원 적자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에 근접하게 됩니다. 앞으로 4년간 재정적자 비율을 계획대로 관리하더라도 2024년엔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걸로 전망됩니다. 5년 만에 거의 20%를 올리는 거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추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는 아마 60%가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적 재정 편성은 불가피한 게 현실. 경기 회복의 불을 지피면서도 불필요한 씀씀이는 최대한 걸러내는 두 가지 과제를 정부는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